자, 한국사 수업. 오늘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내부하고 외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하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정치하고 경제에 나눠서 있는데, 정치 면에서는 당시 조선사회는 세도 정치였지. 그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순조가 왕이 됐는데, 순조는 그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왕권이 지배당하면서, 왕권이 눌리면서 오히려 세도 가문, 그 왕의 외척들이 판치는 세도 정치의 시기였어요. 이 세도 정치의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할 주요 활동들을 했던 인물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 왕이 고종이었는데 이 고종의 아빠예요. 왕족인데 똑똑한 사람이었어. 되게 똑똑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당시 왕족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세도 가문에 엄청난 견제를 받아. 정말 최악의 경우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세도 가문들은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스스로 되게 막 무식하고 막 이렇게 막 개차반인 척하면서, 속된 말로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뭐 별명이 상갓집 개였대. 뭐 상갓집 있잖아, 그 사람 죽고 이런 그 상갓집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그냥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막 가서 막 노름판에 가고 기생들이랑 놀고 막 그러면서 막 개처바처럼 살았던 거야. 그 흥선대원군이 막 그렇게 사니까 세도 가문들이 흥선대원군을 견제하지 않았지.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 왕이었던 철종이 죽자마자 대왕 대비를 찾아가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왕 대비한테 가서 흥선대원군 자신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왕족이라 하더라도 이제 철종보다 이 사람이 학렬이 더 그게 되기 때문에, 학렬의 문제로 철종 다음 왕인데 철종보다 더 이렇게 높은 사람, 학렬이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되질 않겠고 자기 아들 고종을 왕을 시키자.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종이에요. 그리고 고종이 되게 어렸거든, 당시에. 고종이 어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왕의 아버지로서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대원군이라는 거는 왕의 아버지인데, 보통은 왕의 아빠도 왕이잖아. 근데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 왕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뭐 다른 뭐 조카나던가 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아버지들은 이제 대원군이라고 불렀거든.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조선 역사에서 왕의 그 대원군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살아 있을 때 대원군이 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살아 있을 때 대원군이 됐습니다. 자, 그 사람은 왕권 강화에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일단 당시 외척들을 척결을 합니다. 외척 세력들을 척결. 그리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 기구,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비변사의 권력을 약화시켜요. 아예 없앤 건 아니야. 이 X가 없앴다고 착각하지 말고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조선 전기의 원래 권력의 중심 기구였던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군사는 삼군부라는 기구로, 원래 기구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 때 원래 정치는 의정부, 군사는 삼군부에서 관리했는데 그걸 비변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세도 가문의 힘이 됐었는데, 그걸 약화시키고 조선 전기로 돌린 거죠. 초천기로. 법전도 펴냅니다. 대전 통편이었잖아, 정조 때.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자, 조선
법전 다 나왔어요. 이제 참고로 이거는 경국대전 있었지, 성종 때. 그리고 영조의 속대전, 정조의 대전 통편,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이렇게 법전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 정책. 왕실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 계속 거잖아. 왕권 강화잖아. 조선의 제1궁궐, 이성계가 만들었던 조선 제1의 궁궐은 경복궁이야. 근데 경복궁이 없었거든. 이때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립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는데 그거를 중건을 못하고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자 경복궁 중건 사업을 벌입니다.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조선 왕실의 힘을 보여주자. 근데 문제는 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뭐 그 나무나 이런 거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만 납부해라 해서 원납전이었는데, 이 원납전으로 처음엔 기부받아서 중건을 하다가 한번 그 공사 현장에 사고가 터져.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이 원납전을 강제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기부였는데 강제 기부를 받아.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해서 고위 화폐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 쓰이던 그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에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건 뭐 경제 통합사회 했으니까 알잖아. 고액권 화폐가 풀린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경기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그 물가가 확 올라갑니다. 화폐가 너무 많고 사람들에게 그 고액권 화폐가 풀리니까. 그러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시중에 1,000만 원짜리 화폐가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1,000만 원 화폐가 막 유통이 돼, 시중에.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물가가 막 올라가겠죠. 뭐 그러면은 뭐 밥 한 끼 먹는데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은 원래 옛 소년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선현이라는 거는 뭐 공자, 맹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뭐 율곡이, 태계양 같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자, 정몽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면서 또 붕당의 그 학문 공부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서원이 막 그 붕당끼리 자기네들의 세력 근거지가 돼버렸거든, 나중에. 그리고 백성들을 막 수탈하고 이래. 이 서원을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경제 면에서 당시 조선에 삼정의 문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습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전정은 땅에다가 세금을 거두는 건데 이게 원래 거둬야 되는 것보다 많이 거두는 거야. 그래서 양전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토지들, 그런 걸 다 제조사하는 거야. 토지 제조사예요, 양전 사업은.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자기 몰래 땅을 숨기고 있나 이런 걸 다 제조사하고 국가 세입을 확충을 했고, 군정은 호포제. 이게 군정의 문란은 뭐였냐면은 백성들이 너무 수탈을 많이 당해. 백성들한테 원래 16세에서 60세까지 남성들만 군포를 1년에 2필 내던 것을 영조가 한 필로 줄였었지. 이게 균역법이었지. 근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이 16세가 안 된 사람들, 60세가 넘은 사람들, 아니면 죽은 사람들, 이미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군포를 매겼거든. 돈이 없어서 나라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혀서는 안 된다. 니들 군포를 내면은 백성들을 안 괴롭혀도 돼.
양반들에게도 공포를 부과합니다. 원래 영조도 균형법 실시할 때 호포제 하려고 했었거든. 영조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영조는 실패했던 걸 흥선대원군은 밀어붙입니다. 환곡이란 건 농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받는 이런 빈민 구실 제도예요. 봄에 가난할 때 쌀을 빌렸다가 가을에 추수하고 쌀을 되받는. 근데 문제는 이 환곡이 무슨 사채업자들처럼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고 막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 환곡을 사창제라고 해서 원래 환곡은 이렇게 국가 관하에서 운영을 했는데 사창제는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유지들이 운영을 하는, 지역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자, 삼정의 문란, 정정, 분정, 환곡 각각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자, 다음에 대외 정책을 봅시다. 외부 한번 내려서 이때 당시는 서양 세력의 동양 진출이 한창일 때야. 서세 동점의 시기죠. 흥선대원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맨 처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병인이에요. 병인박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에 있잖아.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들을 불러서 러시아가 이제 점점 남하 정책을 피는데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흥선대원군의 요구를 안 들어줘. 그러자 이 선교사들을 대규모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열이 받겠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터지느냐?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건 프랑스가 아닙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이건 무슨 일이냐면은 평양에서 미국이랑 싸운 거야.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 배입니다. 이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머노가 올라와가지고는 평양까지 와가지고는 막 민가를 약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제너럴 셔머노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미국 배를 죽인 거예요. 미국 배를 아주 그거 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프랑스가 옵니다. 이때 당했잖아, 조선한테. 그 복수전을 하러 와요. 프랑스가 조선으로 쳐들어온다. 병인 양요라고 하거든. 다 1866년이에요. 지금 사건들 전부 다 1866년 프랑스랑 붙었습니다. 어디서 붙었느냐? 바로 강화도에서 싸웠어요. 조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강화도였지. 원래는 그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버틴 곳이니까 고려시대 때 가장 안전한 강화도. 왜냐? 우리는 항상 북방에서 쳐들어올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륙 세력이 쳐들어오면은 강화도가 안전한 곳인데 말 타고 쳐들어오면은 배를 타고 해양 세력이 쳐들어오면은 강화도는 최전방인 거지. 거기가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강화도의 한성근, 뭐 양헌수 같은 사람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 외규장각이 도서가 약탈당합니다. 그 전에 1학년에서 누가 물어봤었는데 규장각, 그 정조 규장각 뭐 그거랑 같은 규장각이냐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규장각이라는 게 원래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서울에도 서울에도 이렇게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조는 그 규장각의 규모를 키워서 규장각 검사관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던 거고, 이 규장각, 외 규장각은 서울 바깥에 이렇게 규장각을 설치해서 보물창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때 도서가 약탈을 당해 우리나라의 그 보물들이. 어쨌든 근데 이거 막긴 막았습니다. 한성근 양현수 뭐 싸우고 병인 양요 때 막 계속 싸워서 막았어. 그리고 나서 독일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도굴 사건.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1868년에 흥선대원군이 계속해서 나라 문 잠그고 이 개혁 개방 정책 안 하니까, 통상수교 거부하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거든. 이 정책을 유지하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연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죽었거든.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 무덤 도굴해서 시체 갖다가 이제 협상하려고. 근데 이 도굴 사건은 실패로 끝납니다.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이 사건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저놈들은 절대 상종도 못할 놈들이라고 열이 받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프랑스 선교사들 죽었을 때는 병인양요 한번 치렀는데 아직 정산 못한 게 있잖아.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이거는 정산이 안 됐잖아.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의 복수를 하러 옵니다. 1871년. 미국이랑 붙었습니다. 역시 강화도입니다. 이때는 어제연이라는 장군이 광성부에서 맞서 싸웁니다. 조금 되긴 했는데 이제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처음 장면이 이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막 미군이랑 싸우거든, 조선 사람들이. 그게 이 신미양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이 패배했습니다. 이 신미양요는. 어제연이 죽었거든. 어제연이 지고 어제연 깃발도 미국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네 이제 승전에서 전리품이니까 지네가 어제연 장군의 그 깃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들어와서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0년 안 됐어요. 아직 돌려준 지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돌아왔습니다. 이 어제연 장군의 깃발은. 미국이 자기네가 이겼는데 조선이 너무 저항이 거세니까 적당히 공격하면 조선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흥선대원군이 결사항전을 준비하니까 그냥 자기네가 철수를 했죠. 신미양요 때는. 자,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저 서양 놈들은 상종 못할 놈들이다, 척합이라는 거를 건립을 해요. 서양 놈들은 상종 못할 놈들이고 우리는 절대 통상하지 않겠다. 이게 척합이 배척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게 흥선대원군의 내부와 외부 정책들입니다. 수고했습니다.